매달 통장에서 월세가 빠져나갑니다. 1년이면 12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로 사는 사람과 전세로 사는 사람이 각각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월세 세액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입니다. 이름은 길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조건에 맞으면 최대 170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전입신고 하나를 빠뜨리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이 채널은 특정 상품이나 계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두 단어의 차이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두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세액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이 다 끝난 세금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빼는 방식입니다. 100만 원을 공제받으면 낼 세금이 100만 원 줄어듭니다. 소득공제는 다릅니다. 세금을 계산하기 전 단계인 소득에서 먼저 빼고 그 줄어든 소득의 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받은 금액이 아니라 거기에 내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더 셉니다. 월세는 세액공제이고 전세대출 상환은 소득공제입니다. 이제 월세 세액공제를 보겠습니다. 받으려면 4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 요건입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둘째,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원칙이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넷째,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는 없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낸 월세의 17%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으로는 4,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고 8천만 원 이하라면 15%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도가 있습니다. 1년에 낸 월세 가운데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월세가 아무리 많아도 그 위로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만 원의 17%, 즉 170만 원입니다. 여기에 참고해 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이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급여 4천만 원인 사람이 월세로 매달 60만 원을 낸다고 하겠습니다. 1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한도 1,000만 원 안에 들어오니 전액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17%를 곱하면 122만 4천 원입니다. 이 금액이 낼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어떤 집이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넓지만 값이 싼 집도 좁지만 값이 비싼 집도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빌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되고 고시원도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썼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무용으로 쓰고 있는 상태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조건 자체는 단순합니다.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점이 붙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 이후에 낸 월세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7월에 했다면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치 월세는 계산해서 빠집니다. 넉 달치가 240만 원이라면 그중 17%인 40만 8천 원이 그냥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사한 날 바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3가지입니다. 첫째, 주민등록표 등본입니다. 계약서 주소와 실제 전입 주소가 같은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둘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입니다. 계약 기간과 월세 금액, 그리고 주택의 면적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셋째, 월세를 실제로 냈다는 증빙입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주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월세는 반드시 계좌로 이체하십시오. 그리고 이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총급여가 8천만 원을 넘거나 집이 있거나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어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낸 월세를 현금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들어갑니다. 세액공제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냥 버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 영수증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2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소득공제에서 빠집니다. 하나만 고르는 구조입니다. 이제 전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세는 매달 나가는 월세가 없으니 공제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대출로 마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길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보증금 대출을 갚느라 낸 돈, 그러니까 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빼준다는 것입니다. 한도는 1년에 400만 원입니다.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월세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한 경우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요건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 조건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집 조건은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여기에는 기준시가 요건이 없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돈을 언제 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빌렸다면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앞뒤 3개월 안에 빌린 돈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 나중에 빌린 돈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빌린 경우도 길이 있습니다. 대부업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빌렸다면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기간은 더 짧습니다. 앞뒤 1개월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율 조건이 붙습니다. 연 3.1% 이상으로 빌려야 합니다. 너무 싼 이자로 빌린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한도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400만 원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쳐서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청약저축으로 이미 공제를 받고 있다면 두 개를 더해서 400만 원까지입니다. 소득공제라는 점을 다시 짚겠습니다. 400만 원을 공제받는다고 해서 400만 원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400만 원만큼 소득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만큼의 내 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로 아끼는 세금입니다. 세율이 6%인 구간이라면 24만 원입니다. 15% 구간이라면 60만 원입니다. 24% 구간이라면 96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으므로 실제 절감액은 조금 더 커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로 더 많이 아끼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월세 세액 공제는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에서 바로 빠집니다. 흔한 실수를 모아보겠습니다. 첫째,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자주 나오고 손해도 가장 큽니다. 둘째, 계약자를 배우자나 부모 이름으로 해두고 본인이 돈을 내는 경우입니다.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므로 그대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월세를 현금으로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넷째, 세대주가 이미 다른 주택자금 공제를 받고 있는데 세대원이 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한 세대에서 겹쳐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해에 놓쳤다면 어떻게 할까요? 되돌릴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았다면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5년입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절차는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고 서류는 연말정산 때 냈어야 할 것과 같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과 임대차 계약증서 4번 그리고 이체 내역입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5회치를 한꺼번에 정리하면 금액이 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월세는 세액공제이고 전세대출 상환은 소득공제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둘째,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고 5,500만 원 이하면 17%, 그 위는 15%입니다. 셋째, 한도는 연 1,000만 원이고 최대 170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넷째, 전세자금 대출은 원리금의 40%를 연 400만 원까지 소득에서 뺍니다. 다섯째, 전입신고와 계좌이체 기록,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의 전제입니다. 한 가지 고지를 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이 시점에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이나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다음 정오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다룹니다. 신청 자격과 재산 요건, 그리고 얼마를 언제 받는지 정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